오, 여기 춥네. 땡큐. Yes. 친구야 이거 지금. 메뉴에 관한 그 칭호는 호일룬이죠. 호일룬. 국립국어원식 표기법으로 하면 호이비에르처럼 오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를 그냥 오로 발음하더라고요. 오, 이거에 그 J 그게 있으면 호일룬. 호일룬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콘 펠레를 샀습니다. 호얼룬이 아니고 호일룬. 호일룬. 뭐 하는 거야? 사는 게 적적하실 수도 있어. 그러실 나이가 되는 거야. 회의룬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회의룬. 회의는 어디서 나왔지? 회의룬은 아예 L 발음할 줄을 모르는 표기잖아. 아이고. 들어갈까요? 네. 1. 숙보. 워라벨이 뭐죠? 한국인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했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들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워라벨이 뭐죠? 한국인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했다 였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 수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결과 한국은 워라벨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노동시간 보장 수준은 31개국 중에 뒤에서 세 번째고요. 가족시간 보장도 31개국 중에 20위로 역시 하위권.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단연 1위. 일주일 노동 평균 시간도 43.8시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예. 채팅창에 내가 근무 시간 떨어뜨려서 균형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휴가 기간은 뭐 긴 편이긴 한데 휴가 이용률은 또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굉장히 과하게 일하고 휴가는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이거 뭐 어느 회사나 거의 비슷하게 겪는 거고. 이렇게 일을 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또 안 좋고. 예, 돈은 다 누가 가지고 가는 걸까요? 예, 굉장히 서글픈 노동 현실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휴가를 한 2달 간다 그러죠? 예, 여름휴가 같은 거.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휴가를 한 달 가면 적게 갔다고, 올해는 휴가를 너무 짧게 갔어 이러면서 되게 우울해하고,
그죠?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사는구나 라면서 어떻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면 그래 놀기 위해 사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일주일 휴가 가면 와 일주일 휴가를 갔어 하면서 부러워하죠. 와 그 회사 좋은 회사, 넌 좋은 회사 다닌다 이러면서.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도 야근을 하고 있네요. 예, 뭐 저는 프리랜서고 대부분 또 이종훈 작가도 프리랜서니까, 예, 뭐 프리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 프리랜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워라밸 포기하면서 열심히 야근하시고 또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8월 15일 곧 다가올 광복절을 맞아 영화 암살 토크를 해볼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화 관련 의견 남기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베텐 생록방은 유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텔에서 드리는 하비코리아에세요.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종범 작가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완벽한 자료조사로 코너를 풍성하게 해주는 영화 전문가,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매번 찌네타운 토크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와서 매번 작가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 일을 덜어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사를 잘 해주시거든요. 예. 거기에 그냥 조금 더 얻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 준비하는데? 하루 정도 쓰죠.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영화 한두 번 보고 자료를 쫙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원고가 오면 거기에 없는 걸 먼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늦게 오면 좀 오래 걸리죠. 예. 베텐 고정 게스트 중에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유일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한 3분 전에 와서 이게 뭔가 이상한 준비된 대본을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그때 읽을 뿐인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예, 역시 미국인의 준비력. 예. 미국식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을 요즘 제가 그래서 정말 자다가도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게 한 줄평. 한 줄평 굉장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줄평 조 작가님에게 지금 제가 멱살 잡혀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나도 힘들어요. 힘든데 조 작가님이 절대 안 놔줘가지고 다른 그 미국인들이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차 드립. 이거는 저는 이제 즐거워요. 같이 노니까. 예. 근데 한 줄평은 이 앞에 앉아 있는 대장님이 일단 무조건 까기로 했어요. 저를 네네. 깐단 말이죠. 근데 채팅창도 다 까. 그러니까 야 한쪽은 좀 편들어 줘라. 지금 그 200만 유튜버가 된 이말년. 네네네. 예, 침착맨이죠. 네네. 이말년 시절에 이제 저희가 그 늑대 소년 시절에 갓 잡아갔을 때, 네. 예, 베텐에서 리빙 포인트를 한 4년인가 했어요. 그럼 뭐 근데 안 본인도 그걸 제일 스트레스 받아 했습니다. 그거 준비해 오는 거. 보통 근데 이제 그렇게 강하게 저희가 단련시키니까 200만 유튜버가 되는 DJ가 까면은 채팅창에서라도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거나 뭐 반대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거의 모두가 한 마음이야 그때가 되면. 그래가지고 한 줄평 할 때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옛날엔 되게 고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별로 고심 안 해요. 예. 어차피 뭐라 했어도 돌아오는 답은 네 글자. 그러니까 요즘 조금 고민 없이 준비한 것 같은 한줄평들이 나옵니다. 미리 제가 가부래요. 왜 욕도 가부래요. 오늘 한 줄평도 큰일 났네 이거. 터령 잼버리 가세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잼버리가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잼버리 가네.
어디는 보내는 거예요 일단? 예. 잼버리는 또 어디예요? 잼버리 뭔가 그 보이스카우트 미국에서 같은 넘어온 것 같으니까.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캠핑 같은 거? 보이스카우트 그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들이 모이는 데가 잼버리 아닙니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약간 천하제일 무소대로 치면은 약간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엄청 더워서 난리라 그러죠. 저한테 갑자기 왜?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이종문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네. 고기암님, 영화 몇 번 보시냐고 찐네타운 준비할 때. 한 번 볼 때도 있고요. 예. 두 번 볼 때도 있는데 오늘처럼 영화가 두 개다. 오늘은 이제 야근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밖에 못 봐요. 근데 안 보고 온 적은 없고 옛날에 봤던 것도 일단 한번 다시 보거든요. 네네. 디테일 좀 보려고. 그러니까 하루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성실합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베텐 모든 코너지기들 중에 제일 성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이렇게 성실해야 수능 한 개 틀린다. 약간 애는 착해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성실하긴 하다. 제일 준비 잘한다 이런 그렇죠. 거는. 그 얘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예. 애는 착하다. 예. 목요일은 성실은 하다. 그렇죠. 성실한 목요일. 아, 돈 받았으니까 잘해야죠. 그리고 베텐러들이 항상 그 칭찬인지 뭔지 모르게 얘기하는 거. 제일 라디오 같다. 킹 받아요. 예. 아, 제일 정상적 차라리 라디오 같은 코너다. 말하지 마. 예,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게 라디오 제일 정상적 라디오. 나 이러다 같다. 나중에 와 한국인 같아란 말 들어도 기쁠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된 게 나는 내가 원래 있는 모습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참나원. 베텐의 성실은 뭔가 욕 같다라고 하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은 영화 암살 토크 한다고 하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찐찐55님, 우리 형은 튼살이에요. 배알따님, 몰랐으니까 배성재가 다이어트 할 줄 몰랐으니까. 유명한 대사죠. 예. 마지막에 유명한 대사. 예. 자, 그리고 사운드 라이프 봉님, 오늘은 한미 연합 느낌으로 들으면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AFK 방송 같다고. 아, 목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요즘은 AFN이에요, 여러분. K 그런가요?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뭐야 합자야 이게? 예? 아메리칸 포스 네트워크 아닙니까? 아 아메리카 포스예요? 포스. 미군. 예. 아 그런 거군요. 아닌가? 포리너인 줄 알았어. 포리너. 외국인 방송. 아메리칸은 맞는 것 같고 포스는 맞나? 모르겠네요. 에어포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리칸 포스 맞는 거 네, 같아요. 아메리칸 포스 네트워크. 예. 미군이 왜 모르냐고 하십니다. 아메리칸 퍼스트인 줄 아냐고. 야, 너무 아메리칸 퍼스트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모교 AFN. 코너를 이름을 바꾸고 야, 모교 AFN. AFKN 들은 지가 진짜 몇 년입니까? 예. 야. 아메리칸 포스스 코리아 네트워크였는데 막 포시스 K를 뺐다고. 아 왜냐면 군대 들이니까 뭐 미군 해군 다 있으니까. 예. 그걸 배영이 왜 하냐고. 아니 AFK는 옛날부터 TV 채널이 있었고 그럼요. 예. 요즘은 TV 채널 없죠. 없을걸요? 못 아마?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고 그 라디오만 있어요. 라디오는 저는 그 차에 타면 그 채널 고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디폴트예요. 왜? 아니 좋은 그 영어 공부? 노래가 많이 나오고 어. 예 뭔가 해외에서 운전하는 느낌, 실제로 약간 저 어렸을 렌트카 때 타는 느낌.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무슨 뭐 빌보드 그리고 팝송 이런 거 들을 길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청계천 가서 이렇게 뭐 백판 사거나 그럴 거 아니면 AFK밖에 없었어요. Make Batten Great Again이라고 하시면 있고. 마바. 예.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파헤쳐보는 TMI 시간입니다. 장면 분석, 캐릭터 소개, 비하인드 토크 등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와서 찐네타운 들으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 오늘 거 다시 보고 싶네. 그거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보고 오신 분들도 그냥 들으시다가 야, 오늘 방송 들었더니 뭐 암살 보고 싶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영화를 굳이 다시 보지 않고 네. 옛날에 봤던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땡기는 N차 관람을 땡기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안 보신 분들은 또 저희 거를 보시면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지는 거 그게 낫죠. 네. 자, 오늘은 암살이죠? 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바로 암살입니다. 오래됐네 생각보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원, 전우치, 도둑들 등을 연출한 최동원 감독님이시고 네네. 저는 이분이 약간 그 상업영화, 대중영화의 교과서 같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이 영화진흥원에 따르면 관객 수 1270만을 기록해서 현재 한국 역대 박스오피스의 12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암살입니다. 예. 일단 타짜 원 때문에 이분은 거의 뭐 영화의 모든 대사가 명대사가 돼버린 밈이 돼버린 영화잖아요. 네. 줄거리는요. 1933년 일제강점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측에 노출되지 않은 3명을 지목해서
매국노인 강인국 이게 이경영 배우입니다. 일본 육군 소장 가와구치 마모루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독립군 저격수 안호균 이분은 전지현이시고요. 네.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 이분은 조진웅, 폭탄 전문가 황덕삼 이분이 최덕문 배우, 그리고 김구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염석진 이게 이정재입니다. 은 암살 작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알고 보니 일제의 밀정이었던 염석진과 염석진에게 암살단 3인을 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청부 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로 인해서 암살 작전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정우 배우가 하와이 피스톨을 연기했죠. 암살 작전을 둘러싼 음모와 배신 속에서 이 암살단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이거 뭐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그렇죠. 평단도 굉장히 호평을 했고 맞습니다. 이게 도둑들이 이미 흥행을 해서 빵 터지고 전지현 씨랑 이정재 씨가 빵 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였는데 맞아요. 연속해서 터진 때였어요. 맞습니다, 최동원 맞습니다. 감독이. 잘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생각보다 영화 평론가 분들의 별점이 많이 높진 않았어요. 그랬나요? 예, 이거 처음 암살 나왔을 때는 3점, 3.5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뭐였냐면 뭐 이 실화에 근거한 팩션이면 좀 고증도 필요하고 한데 너무 오락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사실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의견들이 좀 없어졌죠. 네. 2015년에 이제 7월 22일에 영화 개봉할 당시에 전지현 씨의 그 임신 소식도 알려졌었고, 맞아요. 8월 15일 광복절 때 1,000만 관객을 넘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네, 했었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광복 70주년이던 때고, 맞아요. 사실 그 최동원 감독님은 타짜 찍고 나서 이미 그때 너무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네. 타짜 이후에 바로 암살을 찍을 예정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시나리오가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암살이 꽤 오래 걸린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 여기 분명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 밀정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이병헌, 공유, 송강호 아니야? 그건 이제 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살은 그 글자가 두 글자고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 두 영화의 공통점은 아주 오랫동안 묵힌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동원 감독님이 이분이 보통 본인이 직접 쓰세요. 네네. 근데 시나리오가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둑들 2012년도 도둑들을 먼저 만들게 됐는데 그 결과로 뭐 도둑들을 하고 암살을 쌍천만 감독이 됐죠. 그렇죠. 도둑들에서 전지현 씨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왔고, 아, 끝내주죠. 이정재 씨도 거기서 또 좋았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 도둑들 같은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오션스 시리즈처럼. 네네. 근데 케이퍼 무비의 중요한 어떤 원칙을 몇 개 깨가면서도 성공한 걸로 유명해요. 네. 사실 이게 1932년도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건 맞아요. 이게 이 조선 총독 일본 육군대장 우가키 가지시케 암살 작전. 요거를 모티브로 한 건 맞아서 이게 팩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팩션도 종류가 좀 갈립니다. 이 사실에 많이 근거하는 거를 하드 팩션, 그리고 상상력을 아주 많이 넣으면 소프트 팩션. 근데 이 암살은 굉장히 소프트 팩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은 나오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가장 주요한 인물들도 거의 다 허구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반부에 살짝 그런 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네네. 일단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김의성 뭐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팅이 굉장합니다. 네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캐스팅 비화는 하정우 배우입니다. 하정우 배우님은 2013년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동원 감독님하고 장어덮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받았거든요. 네네. 원래 내가 무슨 역할로 나옵니까 했을 때 최동원 감독이 하정우 배우한테 얘기했던 이름은 쿠바 리볼버였어요. 쿠바 리볼버? 네. 쿠바 리볼버. 예. 근데 하정우 배우가 밥 먹으면서 그 되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예. 구강을 다 쓰시거든요, 드실 예. 때. 그래서 쿠바 리볼버 하다가 발음이 안 붙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정우 하와이 피스톨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상하이 박이나 상하이 조 이런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하고 비슷한 모티브 아니냐? 네네. 네, 원래는 전혀 다른 쿠바 리볼버. 쿠바 리볼버. 약간 어렵잖아요. 뭔가 나르코스 냄새가 좀 나고.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쿠바 리볼버를 하와이 피스톨로 바꿨기 때문에 그 극 중에 하와이나 가자 이런 느낌의 어떤 그 페이소스 담긴 대사들이 막 애드립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쿠웨이트 박 같다고. 쿠웨이트 박. 그죠. 조어가 같은 논리죠. 같은 예. 논리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쿠웨이트 박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수리남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고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전까지는 이런 이 시대의 독립군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던 인물로 제일 유명한 게 누군지 아세요? 김구거든요. 김구. 네네. 나오면 일단 보스 이게 김구인데 네. 의외로 요즘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의외로 독립군 소재에서 잘 조명받지 못했던 인물이 김원봉. 그렇죠. 예, 의열단의 김원봉입니다. 예. 근데 요 영화에서 조승우 역으로 나온 조승우 씨가 김원봉을 하면서 밀정에서는 또 이병헌 배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은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약간 그 무력 만렙, 전투력 만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영화에서 다 약간 우정 출연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큰 배우가 그쵸. 나타나서 존재감을 딱 드러내고 사라지죠. 사실 그 이병헌 배우도 그렇고 네. 여기서의 그 김원봉 역의 조승우도 그렇고 그리고 아네모네 그 클럽의 마담 김혜숙 배우 네. 요 세 분이 특별 출연이거든요. 네. 근데 우정 출연하고 달라요. 특별 출연은 출연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정 출연은 출연료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조승우 배우는 돈을 받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김원봉 역을 이 최동원 감독이 약간 멋있게 비중 있게 다루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승우 배우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조승우 배우가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나는 원래 특별 출연은 좀 싫어한다. 근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 돈도 주니까. 네네. 왜냐면 이 당시에 이미 내부자들 촬영 중이었대요. 아하. 되게 그 큰 영화잖아요. 그것도 이병헌 배우하고 붙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배우 아닙니까? 네. 그 내부자들 촬영 중에 보통 이런 식으로 다른 영화에 또 몰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네. 근데 오히려 특별 출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동지들 미안하지만 돈 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죠. 예, 주섬주섬 돈을 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확실히 보면은 다시 보니까 특별 출연이고 되게 적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승우 배우가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확실하게 장악하더라고요. 네. 너무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이병헌 배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예, 이병헌 배우와 그 송강호 배우의 또 먹방과 먹방 공유하고 그리고 항아리 비우는 씬. 차라리 비유 너무 좋아요 그 장면죠. 예. 밀정 얘기입니다. 밀정. 갑자기 밀정을 넘어네 먹방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된장 냄새 난다 그러고 김치 먹고 이런 거. 그죠. 예. 국밥 먹어 국밥. 네네. 맛있는데 여기.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암살 명장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1초당 옥수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완용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강인국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경은 배우 나와가지고 그때 세 사람이 있는 호텔에 폭탄이 터지면서 청년 독립운동가이자 20대였던 염석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인국이 데라우치 총독을 들쳐 메고 끌면서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하던 장면. 굉장히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때의 그 감독 최동원 감독님이 이경은 배우한테 강인국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연기해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첫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강인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이완용인가 싶을 정도로 딱 보여주는 비굴함, 비열하고 눈치 빠르고 일단 나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그 야망과 열망을 좀 표현해달라. 네네. 그렇게 연기를 하셨죠. 그리고 요 당시에 이제 이정재 배우가 실제 나이와 전혀 다른 20대의 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주변의 모니터링 때문에 촬영할 때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대요. 근데 다시 보시면 이정재 배우가 요 앞부분에 폭탄 터지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리고 있어요, 여기를. 그 하관을. 근데 그거 이제 벗겨지고 나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디테일이네요. 다시 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요. 캥거루 주머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인국의 아내 안성심, 이분 진경 배우님이신데 네네. 안성심이 독립운동가인 염석진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개성 친정집에 간다면서 쌍둥이 딸과 염석진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데요. 이를 눈치챈 강인국이 다 죽여버려. 내 두 딸만 데려온다 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쌍둥이 중 한 명은 유모가, 한 명은 강인국의 부하가 데려가면서 운명이 엇갈리죠. 그렇죠. 쌍둥이인데. 그죠. 근데 사실 이거 그 엄마 역에 이분도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내가 왜 자네 앞에서 눈을 감아야 되나. 이게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나오지만.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전지현 배우한테 1인 3역 시키려고 그랬대요. 아, 엄마 역까지? 네. 닮았다는 설정으로 대신 밀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그 강한 심지가 있는 여성. 출연료 너무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말이요. 예. 이 정도 배우인데 너무 이거 카드 돌려받기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그
굉장히 강한 심지의 엄마의 어떤 느낌을 안호균이 이어받았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엄마까지 1인 3역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맡으셨던 이분도 정말 연기를 그쵸. 잘하셨죠. 진경 배우. 김희성 배우가 이제 추격하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눈을 좀 감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게 사모님. 예, 하는데 내가 왜 눈을 감아야 되나? 그렇죠. 강단 있게. 그건 그렇고 이경현 배우님하고 김희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배역의 어떤 외길 인생이 된 것 같아요. 뭐 좀 좋은 사람 역할로 나오신 걸 못 본 지가 한 20년 됐어요, 제가. 뭐 어디 영화에 만나면 기본적으로 등장만 해도 일단 빌런이라고 알 수 있게 되니까 약간 그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나오면 섭섭해요. 그러죠? 예, 예,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악당으로 안 나와도 약간 섭섭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외길 인생.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돌아와서 암살을 계속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은 좀 아쉽던데. 뭔가 드림. 극한 직업 못 봤습니다. 느낌인 줄 알았더니. 못 봤어요. 요즘 저는 그 배우 진짜 꽂혀 있어요. 백현진 배우 아시죠? 네? 그 모범 택시에서 그 블랙 기업 사장으로 나오는 모르세요? 백현진 배우. 원래는 어부 프로젝트 뮤지션이신데 화가로도 활동하시고 누군지 그런 말 나오는 검색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얼굴 보니까 딱 알겠지. 나는 근데 그분이 요즘 내 최애 배우. 근데 화가로도 가수로도 진짜 굵직한 분인데 연기가 너무 미친 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런데 백현진 배우 딱 있으면 무조건 다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분 배우 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그러니까 그 모범 택시에서 그 연기 보고 너무 놀라서 나는 어떻게 연기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 나쁜 엄마 봤어. 나쁜 연기 너무 잘해. 2부 가도 될까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암살을 토크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암살 명장면. 고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속사포랑 황덕삼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이 초반부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기를 다른 나라 중국에서 무기를 노획하다가 걸려가지고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 장면이 콘티 없이 두 배우의 즉흥 연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염석진은 속사포와 황덕삼을 암살단으로 영입하고 마지막으로 안호균을 데리고 상해로 향하는데요. 이동 중에 일본군을 발견한 안호균이 단 4발의 총알로 일본인 4명을 처리해버리는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콘티 없이 즉흥 연기라는 거는 요 사연 보면서 알았거든요. 너무 놀랍네요. 왜냐면 그 장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 황덕산 배우가 이렇게 문을 열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그 경례를 4번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다 즉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 약간의 육박전을 벌인 다음에 그죠. 그 조진웅 씨가 이거 했다고 땀나네. 그죠. 사실 이게 그 안호균이란 이름이 안중근, 김상옥, 윤봉길 여기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안옥윤. 안옥윤. 원래는 안중근, 윤봉길, 김상옥 해가지고 안윤옥으로 지을까 하다가 실제 있는 유명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호균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되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배역이 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네네. 실제로 요 장면, 그 일본군 4명을 4발로 처리하는 요 장면을 해발 1000m 산악지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추웠다. 1000m면 뭐 사실 여름에도 무척 춥죠. 이때 8월이었거든요. 예. 이거 찍었을 때가 8월이었는데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무슨 뭐만 쏘고 가죠 막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냥 가자고 이정재 배우가 그랬는데 기관총만 잡고 가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염석진이 그럼 기관총 2대만 잡고 간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거기서 전지현 씨 그 안호균이 얼마나 명사수인지를 그렇죠. 딱 관객들에게 안경 쓰면서 보여주죠. 불안해요 이러면서. 예. 실제로 그 이분은 남자연 의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만주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사격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실제로 일본의 요인 암살에 여러 번 참여했던
남자연 의사. 요 분이 모티브라는 건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아,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다음은요. 아몬드가 죽으면이라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궁금한데요. 아몬드가 죽으면 뭐죠? 이거 무슨 퀴즈인가요? 다이아몬드. 네. 미라보 호텔에서 하와이 피스톨과 미국 사람이라 이거 한국 개그를 모르는구만. 아 듣고 나니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라보 호텔에서 하와이 피스톨과 안호균이 처음 만나는 장면. 처음 마시는 커피가 써서 투덜대는 오균. 그리고 하와이 피스톨이 스푼 입에 물고 있는 걸 따라하는 오균. 하와이 피스톨과 부부인 척하는 오균. 정말 다 귀여웠습니다. 네. 커피라는 걸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죠, 먹고. 그랬는데 커피라는 걸 이제 먹는 법을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너무 이거 쓰네요. 그랬더니 설탕을 넣으세요. 네. 그렇죠.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네. 실제로 전지현 배우, 하정우 배우 두 사람은 영화 베를린에서 부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약간 평행 이론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부부로 나오고 예. 물론 잠깐이긴 하지만. 또 뭔가 잘 어울려요. 근데 잘 어울려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 시나리오랑 기획안에 보게 되면은 안호균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설정을 해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를 보면 안 나오지만 이제 감독과 작가는 알고 있는 그 뒷설정이 있습니다. 예. 거기 안호균 설정이 뭐가 있냐면 보통 여자들 같이 연애도 하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난 날 때부터 독립운동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사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정우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설정을 보면 납득이 가요. 이제 자기도 연애도 하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요 당시에 이제 그 하정우 배우가 허삼관 촬영을 끝내고 나서 바로 상해로 가가지고 암살 촬영에 들어갔는데 요 장면, 요 미라보 호텔 요 장면이 첫 촬영 씬이었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상하이에서 찍은 거예요? 그죠. 오. 그리고 이제 이 미라보 호텔도 어디 나왔는데 이 최동원 감독님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 흔적을 이렇게 묻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미라보 호텔이 다른 영화 황해인가요? 황해에서 미라보 호텔인가 나오는 걸로 기억이 나요. 황해에서 나온 호텔이면 거기 그 김윤석 씨가 기거한 호텔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정우 거기는- 배우가 거기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이는 아마 호텔? 그럴 거예요. 오. 여기서 이제 또 하와이 피스톨 역을 하고 있던 하정우 배우가 네네. 스카프를 둘러주잖아요. 그쵸. 안호균한테. 그러면서 마누라 이름도 모르고 가니까 섭섭하네 이러는데 최동원 감독님이 이 스카프 색깔을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한 20개 정도의 스카프를 모아놓고 골랐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그렇게까지? 감독님들마다 요상한데 꽂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 꽂히는 감독 봉준호 감독님이죠. 네네. 모든 것의 디테일. 근데 다른 분들도 이상한 어떤 세트, 이상한 어떤 미술 이런 거에 굉장히 꽂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약간 놀이끼리 한 스카프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래요. 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낙낙님께서 염석진이 동료들과 밥을 먹다 말고 암살단 3인의 사진을 태우러 가겠다면서 일어서는데요. 그러면서 품에 있던 다른 사진을 태우고는 진짜 사진은 일본 쪽에 넘기죠. 젊은 독립운동가로 등장한 염석진이 일본의 밀정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사진을 툭툭 치면서 가다가 네. 왼쪽 가슴에 넣고 오른쪽 가슴에서 똑같은 봉투를 꺼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밀정임이 드러나는 첫 장면입니다. 네네.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놀라게 연출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동료들 보라는 식으로 이제 태우는 장면. 그죠. 태우려고 부르면서 명우야 이러면서 나 뭐 좀 하나 시켜줘라. 명우야 국수 나도 국수가요? 국수. 소면인가 국수인가? 네. 나도 국수 하나 시켜줘라 이러면서 네. 그 눈앞에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국수 먹는 장면까지 안 나왔어요. 그게 아쉽죠. 네. 이 시대에는 어떤 국수를 중국에서 먹었을까? 소면이었을까요? 소면인가요? 중면인가요? 모르겠다. 아무튼 굉장히 이 시기 상해에서 먹는 국수도 궁금했거든요. 네네. 안 나왔어요. 뭐 소룡포나 만두 뭐든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이정재 배우의 그 뭔가 그 긴장된 얼굴, 항상 남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그 느낌이 이 밀정 스타일이랑 참 잘 맞거든요. 계속 미간 사이에 비밀을 숨기고 있는 얼굴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 신세계에서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언더커버의 느낌이 맞아요. 잘해요. 근데 이정재 배우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뭔가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는데 네. 하는 얼굴을 되게 잘해요. 그렇죠. 네. 다음요. 문한솔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호균 속사포 황덕삼 중 안호균이 대장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장이 되는 걸 다들 언짢아 하고 있는데 김원봉이
왜 감옥에 갇혔냐 했더니 안호균이 상관을 쌌습니다라고 답하죠. 그러자 속사포가 그러면 대장 하셔야지 라고 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동훈 씨 개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이런 종류의 개그를 이 조진웅 배우가 참 잘해요. 네. 지나가듯이 오디오를 싹 물잖아요. 그래서 그 상관을 썼습니다에 바로 이어가지고 아유 그럼 대장 하셔야지 이러고 가는 게 정말 그런 조진웅 표 연기의 어떤 백미라 그럴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라저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김구의 명령대로 염석진을 미행했던 명우와 세광이 그가 밀정임을 알게 되는데요. 김 선생님이 나 죽이라고 시켰니? 하고는 자기 동료들을 가차없이 쏴 죽인 염석진. 그리고는 술 취해서 김구의 환영을 보고 혼자 난리를 치는데요. 네가 밀정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요 전 장면에 곡이 없군요. 그 왜 처음 김구가 의심했을 때 네. 이렇게 권총을 딱 주면서 할 때 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네네. 블러핑을 하는 그 장면. 근데 권총이 비어 있다는 거를 이정재는 알고 있었죠. 알았으니까. 예. 상대방-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상대방 카드를 알고 하는 게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삼천불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기차에서 가와구치를 만난 하와이 피스톨은 가와구치에게 조선인을 많이 죽이셨나 봅니다 하고 묻는데 가와구치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입니다. 그게 300명이라는 뜻이었죠. 가와구치가 꽃 파는 조선인 소녀와 부딪히자 망설임 없이 총으로 소녀를 쏘는데요. 그때 정말 화났어요. 아, 그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어린 소녀를 이게 이제 가차없이 쏴 죽이고. 자, 이 연출적으로 보면은 요 씬 전까지 상하이 피스톨은 어떤 그 설정이 있냐면 비즈니스. 비즈니스인데 왜 비즈니스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설정인데 막 독립운동 그러면 예.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가 그 당시 태어났으면 너 독립운동 할 수 있겠냐? 아, 나는 친일파 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만큼 지금 입장에서는 감정이입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어떤 가치를 두고 싸우잖아요. 네네. 우리는 사실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 소재가 나오면 공감하기 어려운 주인공들이 가끔 나와요. 네. 너무 올바르고 너무 막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그런 쪽이 한쪽에 있고 반대쪽은 너무 친일파야. 네네. 너무 나라를 바로 팔아먹어. 그 사이에서 되게 현실적인 톤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삶이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만든 게 상하이 피스톨이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뒷 배경을 만들어준 게 뭐 살부계 이런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이 피스톨이 이 장면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조선 독립군을 도와줘야 되나? 이 상대방 얘들을 죽여줘야 되나? 그냥 약간 그 안호균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은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이제 열받게 만드는 정말 뚜껑을 한번 열게 해주는 장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상하이 피스톨 눈앞에서 가와구치가 조선인 소녀를 쏘는 거예요. 아. 그 장면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일부러. 최동 감독이. 그렇습니다. 네. 카와구치랑 원래 이제 기차에서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교가 왜 일반실에 있냐 그러면서 장교 특별실로 모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교실에 넣었는데 되게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능글맞게 진짜 군인인 척을 하는 하정우 배우의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실제 그냥 그 신분을 숨긴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장교였다 그래도 나 같아도 일반실에 있지 장교실에 안 들어가겠어요. 심지어 상관이 있잖아요 거기. 나보다 높은 거 네. 우리나라 배우면은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각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안내한 사람한테 눈치 없다고. 야, 야, 그- 나 싫어. 야, 나보다 낮은 계급으로 보내줘. 나 여기 병사들이랑 있을래. 그죠. 참고로 여기 예. 그 가와구치 역을 한 배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 그 깡패들의 전성시대가 아니고 뭐 범죄와의 전쟁.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배우의 나중에 그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 검사가 된. 네. 저는 항상 이 배우 볼 때마다 되게 어딘가 서늘한데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모습 이런 거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박병원 배우. 네, 여기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결국은 나쁜 놈일 뿐인데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아,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기차에서 뭔가 그 핸드크림 같은 거 손에 바르는데 이게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쓱 묻히면서 이렇게 하죠. 그거 뭐예요? 핸드크림이에요? 핸드크림일걸요? 네.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높은 사회적 계급을 보여주는 게 그 작은 동작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군인이 심지어 그때 무슨 술 드시는지 아세요? 그 파란 딱지. 진짜 비싼 술이거든요. 지금도 비싸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역사가 깊은 그 제일 높은 술? 어허. 그거를 거기서 따라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핸드크림 싹 바르고.
그러니까 딱 되게 디테일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돈 많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우울 말고 마레모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와이 피스톨이 염석진의 의뢰로 인해 암살단 3인방이 변절자인 줄 알고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속사포는 자신에게 따라붙은 하와이 피스톨의 정체를 알아채고 으슥한 골목으로 그를 유인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와이 피스톨의 총에 속사포가 맞으면서 그는 강에 빠지고 실종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주집, 네. 저 골목 끝에 나주집 가시는구만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네. 나주집 수육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먹방이 나올 줄 알고 저도 기대했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하정우 배우가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 둘이서 같이 조진웅 하정우가 수육을 먹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 네. 그걸 놓쳤어요. 거기서 이제 조진웅 배우가 근데 이쪽에는 나주집이라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아쉽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실 소주 한잔 하고 그죠. 수육 먹으면서 그 여기서 영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너 같이 하자 우리랑. 여기서 딱 전향시켰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리고 좀 이 총에 맞아서 조진웅 배우가 그냥 그 밑으로 하수도 같은 데로 빠져가지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약간 거기서 없어지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라는 느낌의 어떤 연출이었는데 일단 가게 이름이 나주집이면 예. 기본적으로 무슨 파전이나 그리고 그 막걸리나 이쪽 계열이 쫙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장면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너무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놓고는 아예 예. 제가 약간 여러분 물든 것 같죠? 네. 이제는 저도 이제 영화 볼 때 이 찌네타운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볼 때 뭐 먹는 장면 나오면 괜히 머릿속 한 구석에 새겨나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전혀. 그렇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네. 자, 자, 셀러리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차량 폭발 암살에 실패한 오규는 하와이 피스톨과 함께 일본군에 잡힙니다. 이때 두 사람은 합심해서 차량을 탈취하고 하와이 피스톨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오균을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하와이 피스톨이 이런다고 독립이 되냐 하고 묻는데 오균이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고 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염석진이 밀정임을 안호균이 알게 됩니다. 장면에서 계속해서 그 영감이라 불리는 우리 하와이 피스톨 옆에 보좌하는 역, 어떻게 보면 알프레도 같은 역할 계속해서 죽이려 그러지만 상하이 피스톨은 죽이지 않죠. 네. 이 장면에서 이 차에서 총격전 클로즈업 장면은 사실은 세트장에서 위험하니까 세트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실제로 그 전지현 배우가 차에 매달리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한 장면이기 때문에 파주에 있는 세트장에서 콩가루를 날리면서 그냥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입에 들어가도 사실 해로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먼지, 이런 만주벌판, 뭐 전쟁터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쓰는 게 콩가루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냐면 놈놈놈 보시면은 예. 거기서 말을 타고 이 추격하면서 총격신을 벌이는데 거기 되게 먼지가 쫙 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날아오는 콩가루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소했다라는 얘기를 한 배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인절미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인절미 느낌이죠. 인절미 느낌. 인절미가 된 기분이다. 실제로 그런 씬을 찍으면 네네. 내가 하나의 거대한 인절미가 된 기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단체 씬 찍으면 이제 그 떼샷 중에 혀 내밀고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렇죠. 배고프니까. 예. 먹으면서 내가 거기 해야죠. 단역 엑스트라로 나가면은 그죠. 혀 내밀고 막 휘릭거리면서 받아 있겠는데. 먹으면서. 예. 이게 왜냐면 그 탄수화물 당이 떨어지면 촬영이 힘드니까. 그렇죠. 입맛 다신 미숫가루 먹방 느낌으로. 자, 터령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무슨 말이죠? 수요사이 무슨 말이죠? 자, 다음요. 네. 만찐두빵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미츠코가 오균을 찾아가 칼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미츠코는 이제 그 강인구의 딸 둘 중에 한 명, 어렸을 때 헤어진 그 쌍둥이입니다. 오균을 찾아가 칼을 들이미는데요. 오히려 칼을 들고 있는 미츠코가 겁을 먹고 오균이가 덤덤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인구가 오균을 찾아오는데 미츠코가 오균인 줄 알고 미츠코를 보자마자 총을 쏴버리잖아요. 미츠코하고 오균은 뭔가 좋은 친구이자 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죽은 미츠코, 다시 혼자가 된 오균, 뭔가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야, 이 부분은 정말 근데 그 강인구라는 사람이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모습이랄까? 그런 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모션 카메라라는 걸 사용해가지고요.
같은 동작을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촬영한 다음에 화면을 겹쳐서 만든 장면입니다. 약속된 카메라 동선 안에서 먼저 미츠코 연기를 한컷 하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호균을 한컷 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모션 카메라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모션 카메라. 카메라가 사람이 들고 네네. 찍는 거죠. 찍는 건데 이 레일 같은 거에 카메라 올려놓고 이 손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 찍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촬영 감독들의 개인적인 노하우와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션 카메라는 뭐 어떻게 쓰냐면 레일 위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이동하는 궤적과 시간과 속도가 전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멈추고 거기서 돌고 이게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촬영을 수십 번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모션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1인 다역을 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신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촬영 감독님이 자기 감각으로 자유롭게 못 찍고 철저하게 이미 스토리보드를 다 짜놔야 돼요. 그래야지 카메라가 100번이고 200번이고 같은 장면을 찍으니까. 예. 대신에 이제 이 배우들은 방금 내가 연기한 걸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상대하듯이 허공에다가 연기하는 거죠.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1인 2역이 되는 거죠.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린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콘티에서 완벽하게 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금방 된대요. 보통은 이제 요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해가지고 편집해서 붙이거든요. 근데 이 모션 카메라 쓰게 되면 오히려 배우들은 좋습니다. 완전히 나와 있는 콘티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근데 요 장면은 오래 걸렸다고 써있네요. 여기 20시간 이상 걸렸다 찍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작가님이 조사한 부분이 있군요. 네. 요 부분은 20시간 이상을 찍었다고 예. 하네요. 하나 토스해드렸더니 최동원 감독님이 짧게- 완벽주의자시네. 그래요. 하차하고 영화 감독 하자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런 건 다 여러분 좀만 하면 압니다. 좀만 하면 알아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요. 그리고 온리포유 99 맥스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균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요. 네. 염석진 손에 죽은 줄 알았던 명우의 분노에 찬 수화와 당황한 염석진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라는 염석진의 비굴함까지 합쳐져서 최고의 장면이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멍이 두 개지요 때문에 묻힌 대사긴 하지만 그렇죠. 요 유명한 대사죠. 몰랐으니까. 이게 몇 년도쯤일까요, 근데? 1933년도가 요 초반부니까 그 뒤에 반민특위니까 해방 이후 아닙니까? 해방 이후면 한 한국 6.25 전쟁 나오기 발발하기 전이겠죠? 그렇겠죠. 그때쯤.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차이니까 아마 1950년에서 그 사이 몇 년 뒤겠죠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4분의 3 얘기해야 되죠. 4분의 3 어디예요? 오늘 또 이 영화 암살의 또분의 3, 이 또분의 3은 센터장님이 보내신 장면입니다. 정식 헌병대원이 된 염석진이 일본군을 이끌고 김혜숙이 연기한 마담의 가게 아네모네에 찾아갑니다. 네네. 마담은 연행될 위기 속에서 외투를 입고 오겠다고 말한 뒤에 방에 들어가서 속사포에게 작전을 성공시키라고 말하고 손을 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운 뒤에 권총 자살을 합니다. 네네. 이 장면이 영화 또분의 3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결혼식장의 속사포의 죽음까지 여기까지가 또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 함께 했던 뭔가 그 독립군 동료들이 네. 하나둘씩 이제 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또 맞게 되는.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속사포 죽는 조준은 배우님 죽는 장면은 정말 네.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 죽는 연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1층에서 보자 가 이러면서 그 총을 무거워서 떨어뜨리는 장면 네. 그런 디테일 그렇죠. 정말 슬프죠. 장엄한 최후. 그렇습니다. 껍던 씹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껍던. 씹던 껍누님입니다. 그죠. 예. 김혜숙님 연기. 아 끝내주죠 정말.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엔 월드컵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엔 암살 속 밀정, 염석진이 가장 뻔뻔했던 순간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번. 밀정으로 의심하는 김구에게 거짓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장면. 네네. 독립운동가 사이에 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구는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지고 염석진을 만나러 가는데요. 김구의 방에 몰래 숨어서 모든 내용을 들었던 염석진은 빈 총인 것을 알고 과감하게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 거짓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김구 앞에서는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라고 음침하게 얘기하고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네.
억울하다는 톤과 표정 그리고 김구 앞에서 당당하게 내뱉는 발성이 진짜 짜증납니다. 반대 의견은요. 그래도 결국 김구는 염석진에게 속지 않고 뒤를 밟으라고 시키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수를 읽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매팩현 느낌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매표를 남의 수를 보고 온 거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김구도 역시 염석진의 숙소에서 그 전신, 전복이계 이런 것들 다 돈 이런 거 다 발견했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서로의 맵을 다 이제 해킹한 상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네. 워낙 이제 이때는 밀정들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김원봉도 그렇고 그 교토 삼굴인가요? 연명한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여러 번 보완을 하잖아요.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요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이게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시간 다르게 얘기하고 장소 다르게 얘기하고 굉장합니다 정말. 예. 다음 후보. 후보 2번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내용은요. 정식으로 헌병대원이 된 염석진은 암살 작전을 실행 중인 안호균과 속사포 하와이 피스톨을 막아서는데요. 염석진이 아직 밀정일과 모르는 속사포를 쏴 죽이고 도망치는 하와이 피스톨과 안호균을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 하는 장면입니다. 신랑 신부가 납치됐다! 그 장면이죠. 네네. 아 여기서 근데 정말 그 처음에 딱 이 속사포가 보고선 염대장 하고 그 반가운 얼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때는 밀정이 아닌 일본 군인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네네. 이 장면에서는 나라를 판 강인구보다 밀정 염석진이 더 짜증났어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동료들에게 목숨 걸고 총을 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의견은요. 그래도 이때는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동료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일본 군인으로서 정체를 드러내고 싸운 거라서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은 장면. 차라리 나았다? 어디 있겠습니까? 뭔진 모르겠네요. 염석진의 가장 차라리 나은 장면은 그냥 도입부밖에 없어요. 데라우치. 차라리 나은 장면은 저는 그 칼에 찔리던 장면. 그 가슴 파괴. 찔렸을 때. 아니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실제로 암살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멋있어요. 맛있어요. 하정우 배우가 총을 여러 번 맞았는데 달려가죠. 굴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맞아요. 그때 음악도 되게 멋있게 멋있죠, 깔리거든요. 멋있죠. 그래서 우다다다 달려가서 결국은 한 방은 내가 찌르고 간다. 그렇죠. 네, 마치 그리고 북두이권에서 파란 하늘 가져가는 테우스처럼. 우리만 아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너무 우리만 알잖아요. 너무 글로 갔나? 근데 거기서 그 하정우 배우가 그 꽂아 넣은 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르려고 할 때 힘이 풀리면서 대신에 파상풍 걸렸어야 됐는데. 그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칼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저분한 칼이니까. 근데 그때 음악이랑 그 연출을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하정우 배우가 이제 그동안 깔아놓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적이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맞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에 보여줬던 결기 넘치는 모습. 사실은 이 영화의 진주인공 2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와이 피스톨하고 그렇죠. 안호균. 예. 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것도 총이 척척 안 되다가 그러니까요. 푹 찌르고 이제 스르륵 스르륵 쓰러지죠. 예. 스르륵. 그렇습니다. 도트템으로 고통스럽게라고 그렇죠. 하시면 있고 도트댐으로. 예. 자, 다음 후보 세 번째. 후보 3번은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재판에서 총알 맞은 자국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네. 내용은요. 비열하게 살아남아서 경찰의 고위 간부가 된 염석진은 광복 후 반민특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요. 자신은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 당시에 총상의 자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 재판에서 자신을 고발한 증인을 몰래 죽여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잖아요. 네. 법정에서 당당하게 담배도 피우고요. 진짜 뻔뻔하면 극치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 평생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은요. 그런데 독립운동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킹받긴 하지만 완전 거짓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역사에도 이제 이렇게 왜곡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프게 느껴지는 그렇죠, 영화 그렇죠, 속 그렇죠.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그 유명한 구멍의 2개지요. 이 장면인데 예. 실제로 여기 이 이정재 배우의 어떤 그 상의 탈의 장면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나이가 먹고 노쇠한 사람의 체형이라서 놀랐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이게 특수분장입니다, 여러분들. 예. 쇄골 밑에서 아랫배에 그 배꼽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특수분장을 하셨는데 배하고 가슴에는 합판을 붙이고 얼굴에는 라텍스, 액상 라텍스를 3겹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의 그 촌농처럼 늘어진 모습을 보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특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33년 배경으로 꽤 젊은 염석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죠. 갑자기 노인이 돼 버리니까. 왜냐면 그 당시가 20대였단 말이죠. 참수면에. 요 때는 한 60대 가까운 모습으로 나온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방 직후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여 년밖 안 지났는데 너무 많이 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조금 훌쩍 지나죠. 훌쩍. 훌쩍 지났네. 이게 훌쩍 지나서 그 뭐 46년 정도잖아요. 몇 년 그죠?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10 years later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30년 정도 뒤 아닐까? 20년? 광복 중간에 한번 시간이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광복 장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떠나간 동료들을 위해서 잔에다 불을 붙여놓고 김원봉과 김구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이가 시간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훅 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뛰고 한번 그러니까 두 번 시간이 훅 뛰고 나서 요 재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네. 시간을 착각했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간에 뭐 요 장면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후보들 중에서 염석진이 최고로 뻔뻔했던 장면을 하나 고른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염석진은 사실은 그 초반부를 제외하면 전부 다 기만자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 열받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반민특위 재판장에서의 총알이 구멍이 2개이지요 장면이 아닐까. 영원한 밈이죠.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장면은 본인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얼굴이. 예. 근데 이 구멍이 2개이지요 장면은 어떠냐면은 연설을 합니다 갑자기. 대중들한테 자기 일생이 어땠다고 연설을 막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자기도 자기 삶이 정의로웠다고 이미 믿고 있는 수준까지 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기 자체가. 그 뭐 이렇게 뒤에서 신발을 던져가지고 뒤통수에 신발을 맞고 거기서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통을 벗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그러면서 자기가 신발 던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고 있으면 이미 본인이 약간 정의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가장 킹받는 부분.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네네네. 자, 저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민특위. 자, 이걸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영화 시작이 34년이잖아요. 1933년. 33년인데 사건들이 벌어진 33년 정도인데 이게 20대 때. 20대 때는 아니고 20대 20대 때 1933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폭발 이때가 20대 염석진으로 나와요. 33년이 데려오지. 처음 시작할 때 왜 그 강인구를 이완용이 소개시켜 주잖아요, 막. 네. 그리고 그게 거기서 33 폭발 년이- 터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33년이야. 그게 1911년이요? 데라우치가 11년. 11년이요? 그건 더 옛날. 더 옛날이야? 그럼 처음 나오는 그 이정재 배우가 20살일 때가 11년? 그러면은 그럴 수 그러면 있네. 40대인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미 사건 중심적인 일대 40대고 그다음 50대라고 봐야겠네. 그러면 45. 법정신이 49년이야? 염석진. 아, 16년이 지난 거다. 그러면 그럼 대충 맞겠다. 대충 맞네요. 50대 후반. 50대 중후반이었겠네요. 요때 이 구멍이 2개 지어가요. 그럼 맞겠다. 50대 후반에서 60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빨리 늙었으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그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10 오늘 찐에타운 영화 암살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좀 센 영화죠. 세죠. 네, 주말 사이에 텐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 한 줄 평으로 합니다. 털동진의 암살 한 줄 평. 웹툰 작가 이종범이 10번이나 분석해본 오락 영화의 교과서. 본인을 되게 거대한 인물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할게 없어, 내가. 10번이나 분석했으면 이 영화는 위대한 영화다. 그렇죠. 위대한 내가 10번이나 봤는데. 프로 작가가 10번이나 분석했으면 대단한. 사실 할 게 없어. 사실 할 게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극찬을 정말 바닥에 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극찬했다는 건 알겠는데 자존감이 느껴지는
우쭈쭈한니가 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본인이. 많은 채팅창에 응원하는 거 보니까 그 약간 예. 슬램덩크 대사가 떠올라요. CIA급 분석이라고. 응원을 받으면 울고 싶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이 나네요. 예. 자, 일기장에 쓰라고 하십니다. 일기장에 쓸 내용을. 한 줄 평은 나를 향한 암살이다. 이런 게 한 줄 평이죠. 그쵸? 영화에 대한 한줄평이 아니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종문 작가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월 10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전미가 감동했던 느낌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이 바로 또 이렇게 괜찮네 써주니까 사람 마음 간사해가지고 괜히 또 마음이 괜찮다? 나 왜 이렇게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렇게 팔랑거리냐 귀가. 오늘도 작가님 얼굴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요. 한줄평이 다가오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조만고 작가님이 날 그만 놔줘요 이제. 재미도 없잖아. 아니 고통받는 걸 내가 즐기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계속 고통받는 것 같으니까 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야간 힘드셨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제 또 집에 가면 몇 시냐. 그러게요. 저도 근데 흰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완전 무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뭘 찍을 거야? 뭐 찍어요? 한두개 요 제가 거기다가 한 줄평 박을게요. 이거. 한 줄평이 2개지요. 하나 둘 셋. 표정 연기가. 이걸 다 봤네라고 하는 분 뭐야? 다음 주 이슈 뭐 없냐고. 다음 주 뭐니? 다음 주요? 전 야근 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없네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월요일이 마피아 게임. 다음 아닌가? 주. 맞지? 맞아요. 비밀이에요. 월요일인데 얘기를 안 해줘? 뭐가 비밀이에요? 내일 공개됩니다. 매일 공개돼. 내일 공개야? 다음 주에 월간 입속 있어요. 있어. 저도 여러분 털민수 타임 하고 싶은데 프리랜서 둘 말고 직장에 3명이 지금 야근 중이잖아요. 그것도. 집에 보내야죠. 그리고 저는 독일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독일 가시나요? 네. 언제요? 뭐야 모르고 목요일에. 있던 거예요? 맞다 갔다 온다 그러지. 그래서. 벌써 그러네. 내일이 됐네 벌써. 바이에른 미넨 웹소설 올라왔겠네 다들. 슈퍼컵 현지 중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예?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독일이면 슈바인 학생. 심지어 슈바인 학센의 원산지죠 미넨은. 그지 뮤닉.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또 호프브로이 한번 싹 먹어드리고. 저는 뭐 맥주는 많이 안 마셔야죠. 살찌니까. 근데 학생 먹어본 지 오래됐네요. 사시지. 슈바인 학센 찾아보니까 학센은 미넨의 남부지방에서만 학센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학세더라고요. 학세. 학세. 슈바인 학세. 약간 김치와 전구찜 이런 차인가요? 소시지도 먹고 먹을 거 많네요. 너무 부럽다. 슈바인 학센이 족발이 아니라 돼지 무릎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있어? 나 족발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러니까 발은 발인데 무릎을 얘기하더라고. 무릎 부위라는 거야? 오. 돼지는 안 먹는 곳이 없네요. 돼지 코도 먹네? 코도 먹죠. 먹나요? 그게 애니메이션이었나? 코를 훈제해서 먹었는데 응? 귀한 거라고. 그거 애니메이션이었나? 뭐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 지브리 지브리. 돼지 코를 먹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건. 코 훈제한 코. 제가 지브리 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건데 지브리면. 좋겠다. 저도 독일에 못 가본 지 오래됐네요. 가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뵈시죠.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주변에 감기 엄청 많이 걸립니다. 코로나요. 코로나도 코로나도 그렇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몸살도 많이 밖에 걸립니다. 나가실 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끄겠습니다. 끄겠습니다. 흑과백이라 그랬는데 언니랑 저도 까매요. 저예요. 흑과백. 아 맞다 오빠한테 그